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건물 그리면 아파트죠, 땅 그리면 아무래도 농지죠. 근데 이 농지가 지난 7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어저께가 광복절이고 오늘이 8월 16일 날짜인데 내일 날짜, 화요일 날짜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을 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농지에 대한 것이 급박하고 또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제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루 전날 8월 16일 날 이 개정된 농지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농지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농업 경영체 등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이 농어촌 공사에 관한 법령인데 이 세 가지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내일 날짜인 8월 17일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게 있고, 그건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옛날에 농지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농지위원회를 새로이 또 구성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걸 없앴다가 다시 구성을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집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지침이나 훈령이 필요하죠. 이거를 정비하는데 약 9달, 9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4월이나 5월 달에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니까 1년이니까 내년도 2022년도 8월 달에 시행하는 세 가지 단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이 자료를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특히 땅꾼대학 회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PPT 자료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저게 62쪽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대신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우성을 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강의 내용을 8쪽으로 제가 줄여놨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8쪽을 보시고 후면에 개정된 법령,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어떠한 지금 효과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현실을 한번 봐보죠.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건 우리 민법, 우리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인 산업화 도시로 진행하는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의 경험을 비롯하면 전국의 농지가 3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약 3분의 1이 농지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좁은 국토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식량의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는 이미 5%가 깨졌습니다. 5%가 깨져서 지금 4%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5천만 명에 4, 5, 20, 200만 명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의할 때 이제 100명 중에서 농민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연기념물이다라고 우리는 우스갯소리가 되는데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자, 농촌을 떠나오죠. 농촌의 지금 고령화, 70대 이후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다가 보니까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위탁영농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2019년도 자료를 봐보면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이 임대차 농입니다. 자경농은 절반뿐이 안 됩니다. 농경지는. 근데 더더욱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얼마냐면은 세대수로 얘기하면 101만 가구입니다. 그냥 100만 가구예요. 근데 100만 가구인데 여러분들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지 원부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우리는 일종의 농민의 사업자 등록증이 농업 경영체 등록인데, 자, 101만 가구, 100만 가구에
하나만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농업 경영체 수가 얼마가 돼요? 100만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자그마치 얼마냐? 등록자 수가 168만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70%가 오버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짜 농민이다 이거예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LH 사태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다하는 도시인의 농지 침입, 침탈적 토지 이용 관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농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 경영체 등록자가 이미 70%가 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 농민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색출해 달라.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경실련과 그 다음에 농업 단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큰 것이 또 바로 뭐냐면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약 7만 개, 6만 6천 개가 농업법인이 있는데 이걸 또 전국에 있는 농민으로 대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6%가 지금 얘기하는 농업법인이에요. 그럼 농업법인이 농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업으로 농업법인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다가 보면은 자 20평방미터 약 7평, 6평 정도로에는 농막을 짓게 해놨는데 농막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 깔고 세멘 깔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잠시 쉬라고 해놨던 게 별장처럼 이용합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임시조사했던 게 약 6천 곳인데 6천 곳은 제가 봤을 때 조적지열입니다. 세발의 피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은 농막에 둘째 쳐놓고 불법 성토하고 있죠. 불법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산관리 지역에다가 계획관리 지역처럼 나가 있는 창고를 지어줘. 원래 농업용 창고만 짓게끔 돼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 1947년도에 대한민국 탄생 이래 최초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마 11월 30일 날 대한민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사회 문제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보면 산업화 도시화로 50년 동안 3분의 1 감소됐고 전체 5천만 국민 중에 농민은 약 240만 명인데 이것도 깨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농지의 절반이 임대차 농지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전국 농지의 100% 중에서 15%만 작용이고 85%는 임대 농지입니다. 임대 농지예요. 그래서 이런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탈농촌화, 탈인농화 현상으로 농촌이 붕괴된다 이거예요. 자, 외국 자료, 선진국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농민의 인구가 2%에서 3%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 거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농촌을 못 들어오게 한다. 도시자본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농촌을 더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농지법은 도시인이 농지를 갖다가 지금 취득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자 경실련이나 또 아니면은 농업인 단체에서 봤을 때 1등으로 투기꾼이 누구냐면 농업법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6만 6천 개, 약 7만 개의 농업법인이 문제. 2등이 도시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LH의 강 차장 그래가지고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각도 여러분 못하는 상속하고 이농이네요. 상속받은 농지 그 다음에 농촌을 떠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농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게 임대농으로 농사를 지면서 바로 뭐냐 본인이 지금 농사를 작용의 일부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 여러분 상속받은 농지를 오춘 조카나 누구 보고 대리로 농사를 지어놓게 해놓고 여러분 임대차 계약 작성하였어요? 보편적으로 안 하셨죠? 이러한 하면서 뭐를 받았습니까? 직업이 없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은 자 요번에 잘 됐다 그래서 농지연금 받아가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불금 받아가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뭐 면세유나 이런 걸 갖다 사시죠. 이것이 사실은 농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도시인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위로 세 번째로 투기자가 바로 뭐냐면 상속과 이농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지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되냐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시장의 진입을 갖다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농지매매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예전에 농지매매 증명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할 때 보면은 등기는 서류만 만들어서 가면은 등기 공무원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고 그러죠. 바로 뭐냐, 이걸 서류 심사로 하는 형식적 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할 때, 자, 그 땅이 진짜 100평이냐, 건물이 진짜 40평이냐, 2층으로 돼 있냐, 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이걸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등기에서 뭐를 채택하고 있다? 서류를 전형을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런데 예전에 농지매매 증명 때는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제 고향이 가끔 얘기를 하지만 파주라고 그랬죠. 봉일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제 고향 봉일천에서 금천이라고 그러는 파주시청 소재지보다는 바로 옆에 문산고속도로가 있는 설문IC가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럼 옆 동네인데, 자, 제가 고향이 파주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제 왔으니까 뛰어왔어요. 근데 파주 농지를 살려라고 그랬을 때 다시 어떻게 해야 주민등록을 파주로 뛰어갔어야 돼요. 옮겨갔어야 돼요. 그럼 파주에 가면은 내가 고향이니까 조카나 누가 와가지고 자 형님 오셨어요, 아저씨 오셨어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내가 온 데를 갖다가 와봐야 됩니다. 와서 여기에서 진짜 박준호가 이사를 와 있나 이걸 갖다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준호가 거주한다는 제일 좋은 게 전화기를 놨던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 전화기를 갖다가 내가 위장으로 세입자로 들어가 있었던 데에다 전화기를 놓고 거기다 비키니 옷장 갖다 놨어요. 또 주민등록을 6개월 전에 이전을 해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장관이나 또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갖다가 청문회 할 때 주민등록, 이게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지매매 증명 때는 어떻게 했다? 사느냐 뭐냐 이걸 갖다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96년도에 농지법으로,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로 뭐냐면 거리 제한, 옛날에 16km 했다 20km로 늘어났는데 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지매매 증명이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자, 1000평방미터 300평 이내의 도시인이 야, 나 주말에 금요일 날도 저걸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서 농사를 짓겠다, 주말 농장, 그 다음에 체험 영농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틀 만에 알았어 와서 농사 지어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나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나이가 정년 찼고 나 회사를 그만뒀어, 뭘 다 그만뒀어. 그런데 나 거주자는 도시인인데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겠다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평만 300평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조금 더 심사를 해요. 그래서 현지에 가봐서 진짜 농사 지을 땅이구나 확인이 되면은 뭐가 됐어요? 농취증이 발급이 됐어요. 간단하게 하면 여기에다 화면에 써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를 심사했던 거예요. 좀 전에 농지매매 증명일 때는 현장에 가서 보는 실질적 심사에다가 농취증으로 가게 되면은 뭘로 간다? 서류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요즘의 농지가 투기꾼화된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는 서류를 현장의 실질적 심사보다는 서류를 완벽하게 꾸려라 이거예요. 이번에 개정된 농취증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개정된 건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데 여기다가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16일 날 오늘까지만 해도 안 썼다가 내일서부터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직업을 써야 됩니다. 저도 농취증을 받아봤을 때 뭐라고 썼어요? 대학 교수이면서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지만은 있으면서도 뭐냐? 무직으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농기계 어떻게 돼요? 임대 오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농 주변에 있는 것은
위탁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빌려서 하겠다 이렇게 써놨으면 서류가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됐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직업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 교수였는데 직업을 무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1년 후에 들통이 났다 그러면 즉시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처분을 안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즉시로 물려버립니다. 4년만 물려버리면 내 농지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수 의무적으로 영농실적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럼 영농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각종 자료를 증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없어졌다라 우리는 경작거리, 통작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옛날엔 키로수로 나오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나오게 되면은 농지 취득 절차에 대해서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 변경도 제가 조금 요거는 코믹하게 좀 설명했어요. 자,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면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증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담당자가 대부분 출장 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오셨죠? 농지증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놓고 가세요. 그래 놓고는 도시인이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취득한 거는 이틀 후에 오세요. 만약에 1000평방미터를 넘어설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4일 후에 오세요. 여러분, 낙찰 허가 결정이 일주일이죠. 7일이죠. 그 안에 얼마든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은 누가 했냐? 옛날에는 농지위원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되나 96년에 없어지다가 보니까 산업계의 직원 혼자서 단독으로 서류 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그래서 놓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현장 출장 갔다 와서 서류를 검토해보고 농사 짓겠구나예요. maybe 라고 그러면은 놓고 가세요. 그 다음에 문자가 오죠. 농지증이 발급됐으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다가 경매계에다 제출했어요. 이게 법원에다 제출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가 좀 생겨요. 자, 낙찰 받으면은 읍면농지증에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있든 없든 일주일 안에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는데 자, 주말 농장이고 이틀 후에 나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갖다 작성하는 본인이 직접 농업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4일이 된다는데 이제 무조건 일주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투기지역이나 그러면 시군농지위원회로 가야 돼. 그럼 14일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냐면 허가냐 불허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허가 불허가라고 그러는 거는 농지증이 발급이 되냐 아니면 발급이 거절되냐, 이거는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입찰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농지증 받아가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허가 결정일 7일 오고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될 건가? 자, 이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은 4일짜리가 이틀짜리가 7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 요 조항은 어떻게 되냐면 9개월 후에 시행하게 됐어요. 2022년 내년도 2022년도 4월이나 5월 달서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세부 지침, 훈령이 나올 때까지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농지위원회 운영 지침은 연말에 나올까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까? 내년에 나올 거로, 연말에 나올 거로 본다 이거야. 당분간 주말 농장의 처리 기간은 이틀이다. 당분간이에요. 왜냐? 자, 당분간 주말 농장과 아까 얘기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했을 땐 4일인데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 봄서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다만 입찰에서 자, 농지증 발급이 7일로 낙찰 허가 결정인 7일과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 허가 결정이 2시에 떨어지죠. 그럼 2시에 떨어져서 오전에 헐겁지겁 갔다가 제출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매계에 가서 이 농지의 경우 이런 해서 7일 때문에 요거 이제 아마
나중에 지침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로 봐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특별 매각 조건을 경매계장이 달아줄 수 있다. 또 아니면은 농지위원회 또 아니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자 이거는 법률상으로 자 낙찰 허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되니 요걸 4일 내에 허가를 내주셔. 아니면은 이틀 내에 허가를 내주셔. 그러면 당분간은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인터넷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내용. 다만 조심하시는 거는 귀책 사유로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결정이 떨어질 때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당할 수 있으니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농지위원회로 보고 다시 한번 농지위원회 본격적인 출발은 내년도 4월달, 5월달하고 보시면 되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농지위원회 구성과 심의 그래서 이건 예정이에요. 자 시군에 있는 농지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읍면동사무소의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는 법률상 10인에서 20인인데 자 지금 얘기하는 아주 산골 쪽에 산촌에 가면은 면소재지의 인구가 200명, 300명뿐이 안 되는 지금 도서지방이라든가 산골 마을이 면이 나온다 이러니까 이런 데에도 과연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할 건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침이 나오게 되면 내용을 알게 되는데 법상으로는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시군에 있는 농지위원회는 뭐를 하냐? 투기지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 최고의 농지에 대한 투기꾼은 누구냐? 농업법이네요. 농업법인은 이제 사전에 심의를 받아 14일 이내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이제 농업법인의 설립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6만 7천 개가 있다는데 이번에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투기지역이라든가 주변 지역 또 아니면 관외의 농지지역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LH 강차장의 사건은 공유지분으로 들어갔죠. 원래 지자체에서 7명 이내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유지분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4인 이상은 안 된다. 공유지분으로 가겠다. 그러면 4명이 공유지분으로 들어갔을 땐 어떻게 됩니까? 시군농지위원회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나머지 이외 것은 읍면에 가서 발급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 농취증 어떻게 됩니까? 1947년도 원래 제정된 겁니다. 소유상한 경작거리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농지취득 자격 증명으로 바뀌었고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다시 한번 옛날에 농지매매처럼 조금 좀 조건을 까다롭게 서류를 심각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밖으로 했는가 이 내용을 잠깐 보실 것 같으면 헌법에서 이용한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자유전, 보전 농지의 원칙을 확립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땅꾼 대학에 있는 회원분들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 62쪽에 이 자료를 개정된 법령까지 전부 첨부해 놨으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내일 지금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법에 의한 개정 내용이 이제 완벽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올려놔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봐보면 개정된 농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아마 여기가 우리 땅꾼대학의 이것이 가장 더 좀 자세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서는 여러분들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